Eojo Radio. 최세힘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안녕하세요. 여주라디오 박관혜입니다. 여주라디오에서 여주 EBS 프로그램을 좀 하나 오픈하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최세힘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인데요. 먼저 저희에게 그 영어를 알려주실 최세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세힘입니다. 네. 그리고 같이 배울 저하고 같이 영어 무식자인 우리 샛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최세임 선생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신 책이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인가요? 5가지 접두사로 영어 단어 뿌리 뽑기입니다. 일단 너무 길어서 망했어요. 이게 잘 팔리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계기는, 이분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본인이 사투리를 쓰면서 사투리를 안 쓴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죠? 말꼬리를 올리면 사투리가 아니라고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인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잘 못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지 않고는 좀 영어에 대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샛별 씨는 어때요? 영어에 대해서? 저는 영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또 대학은 영어로 갔어요. 최저 등급을. 외국어로. 진짜로? 네. 다른 거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외국어로 갔어요. 아유, 훌륭하네요. 하여간 어쨌든 최세임 선생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셔야 돼요. 저희 영어 무식자들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떤 거부터? 예, 오늘 첫 시간이라서요. 부담 없는 영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어가 일단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영어에 손 대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영어가 어렵나?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PD님이나 장세별 기자님께서는 정세별인데.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아니. 예. 정세별 기자님께서는 영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저는요, 영어가 좀 약간 애매한 게, 제 개인적인,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좀 이상한 책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요새 말로 하면 국뽕? 아니면 이제 민족주의적인 책들을 많이 어렸을 때 섭렵을 하다 보니까, 미국, 특히 영어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영어를 좀 의도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핑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네. 새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영어를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학원에서 다닐 때 다 암기 과목처럼 교과서 외워가지고 앞에 그런 부정어, 투부정사 이런 것도 다 그냥 외워서 하는 거라 그냥 시험 끝나면 다 까먹었어요.
아, 맞아. 저도 생각났어요. 무슨 문법 뭐 이런 거부터 배운 것 같아요. 와, 문법 이런 거부터. 근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예, 그 문법 용어도 그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사용해 갖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은 며칠 전에 만난 어느 분은 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부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용어 자체가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문법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학 공식 공부하듯이 한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백지에 그 단어가 외워질 때까지 깜지? 반복해서 쓰라고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깜지 쓰라고. 예. 깜지라고 부르셨어요? 네, 깜지. 예. 오답 노트도 하고. 저 학교 다닐 때는 빡빡이, 빽빽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우리 그래서 예. 그 볼펜 한 3자루 예, 테이프로 예. 붙여갖고 예. 한 번에 3개씩.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이틀에 한 장씩 내라, 뭐 이런 게 숙제였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미련한 짓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에게 그 쉬운 길이 있다. 그렇죠. 지름길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이게, 솔깃합니다. 영어 낱말은요, 네. 그 만들어진 원리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철자법도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만 몇 가지만 알아두면 영어 철자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규칙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서 될 때까지, 득도할 때까지 반복해서 종이가 구멍 나도록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게 지금까지 우리 영어 교육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고 익혀서 자기 몸에 배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깨우침 없이 무조건 반복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영어 단어를 알게 되고 하는 과정이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이제 배우면서 많은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예,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유닛이나 네, 유닛. 아니면 그 건물이라고 그러나요? 네. 건물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서 예, 이제 예. 이 단어는 뭐지 하면서 막 영어 사전을 처음에 막 예, 그렇죠. 펴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스타크래프트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고급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요, 그 빡빡이, 깜지, 이런 그 이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종이가 까맣게 될 때까지 쓴다 해서 깜지지 않습니까? 그 검다 하고 종이 지자를 합쳐서 깜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빼곡하게 쓴다고 해서 빡빡이 혹은 빽빽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말들이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고심 끝에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그 고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말을 어렵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딱 듣는 순간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빽빽이 깜지 이렇게 말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 끝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은요. 말을 만들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심정만 이해하면 그 말들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영어 시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어로 살짝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 국어도 그렇고요. 예. 뭐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없는 말을 생뚱맞게 말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있는 개념을 합해서 예. 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죠. 참고로 최세임 선생님이 국어에도 아주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말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영어는 영어 사전에 어원 설명이 되어 있는 사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어원 설명이 되어 있는 사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답답함을 느껴서 우리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저희 이거 팟캐스트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영어 유식하게 좀 되나요?
누구나 영어를 유식하게 익혀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네. 다만 이제 말이 입에 붙어야 되니까는요. 그건 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어 단어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간단한 규칙은 누구나 그 깨달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되죠? 예, 그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었나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일단 영어 공부하면 대부분들의 그 경험들이 영어 지겹다. 뭐 수학도 지겹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지겹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살짝 국어 넘어간 거죠, 지금? 예. 아니, 이거를 예로 해서 영어도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연관성이 거니까요. 언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다 만들어진 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언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럼 법칙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잘 모르죠. 저야 뭐 그냥 지겨우니까 지겹다고 배운 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지겹다하고 비슷한 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루하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지루한 게 조금 더 싫어지게 되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루하다, 지긋지긋하다, 지겹다에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말이 뭐죠? 지죠. 그럼 지가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죠.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죠. 지는요, 있다, 펼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을 할 때 배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설득력 있습니다, 이거. 배지기는 어떻게 하는 기술이죠? 이렇게 들어서 넘기는 거죠? 아니죠. 배를 쭉 펴서, 배를 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들어서 넘기는 거죠. 그렇죠. 배를 쭉 펴서 배의 힘으로 드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지기, 두마지기. 한마지기 땅을 셀 때, 땅의 너비를 셀 때, 한마지기, 두마지기는 무슨 뜻이죠? 여기서 마는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기는요, 한 말의 씨앗을 펼쳐서 심을 수 있는 땅의 넓이를 한마지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무는 무더위 할 때 무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습한 더위를 무더위라고 하죠. 무지개는요, 물이 펼쳐진 것을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펼쳐진 게 동그란 반원으로 그때 지가 들어간다. 그게 지자가 펼쳐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속되게 쓰는 말인데요. 싸지른다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싸지르다는 싸다와 지르다가 결합된 말인데요. 이게 뭐 예를 싸서 쭉 펼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루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와 루의 결합입니다. 그럼 또 루는 뭘까요? 루는 우리가요. 평상시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저냥, 이냥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러루, 저러루, 그러루 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죠. 여기서 루는요. 그 모양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 없이 그것이 쭉 이어져서 펼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거 한문 아닌가요? 지루하다? 아닙니다. 그 한문은 지리하다가 있는데요. 지리하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지리멸렬, 지리분산 이럴 때 쓰는데요. 여기서 지리는 흩어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는요. 우리말에서 지와 루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지다와 루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루가 결합해서 지루하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한 것이 겹쳐지게 되면은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복지리는 뭐예요, 복지리? 제가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라 아직 거기까지 도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루하다,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지만은요. 각각의 그 낱말의 뜻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 뜻을 모르고 이거를 지루하다, 지리하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들을 아무리 외워도 그것이 정확하게 뜻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습득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국어는 생활하는 정도 수준은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 말뜻이 뭔지 모르는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누구나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신 것 같나요? 그 정 기자님 한 50개? 50개요? 하루에 50개를 외우지 않으면 학원에서 집에 보내지 않는 자물쇠 학원은 안 다녀오셨나요? 저도 그 개념 없는데, 사실 네, 없어.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지금 쓰면 쓸 수 있는 단어 한 5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지금요? 아, 그 말씀이시구나.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원어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한 5만에서 5만 5천 단어를 사용을 한대요. 파생어까지 포함을 해서요. 여기서 파생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파생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쉬운 말이, 알아듣기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0몇 년간의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온 그 영어 단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빈도수별로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이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근데 잠깐만. 네, 그럼 네. 선생님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아니죠. 시간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혹시나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본 요새 건데요. 말로 영어 덕후시네. 이게 참 굉장히 아무리 그 컴퓨터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0년 넘는 그 수능 시험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는요, 13,000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0개를 외워야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시험을 볼 때 어려움이 없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그럼 13,000개를 외우면 다 되는 거냐? 아니죠. 매년 새로운 단어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이 출제됩니다. 그럼 항상 수능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단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인데 말이죠. 그래서 13,000개 정도를 외워야 어쨌든 수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된 영어 사전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는요, 2,000개입니다. 영어 사전을 읽으려면 2,000개의 단어는 알아야 영어 사전을 그때야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네. 이 부분에서 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자들이, 예. 여성들이 하루에 그 쓰는 말이 15,000단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남자는 2,000단어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예. 아시죠?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2,000개가 넘는 지금 13,000개, 55,000개에서 벌써 남자들은 안 된다. 배우려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 영어 사전을 영어로 읽으려면 2,000개가 필요하다라니까 약간 의혹이 솟습니다. 네. 예. 근데 2,000단어도 쉬운 개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공부를 하는데, 네. 그 중에 몇 개나 알겠어요.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저 차이가 있는데 저희 예. 때는 좀 한자를 많이 해서. 상용 한자 4,400자까지 공부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걸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네. 신문 자체가 한문이라서 네. 거의 그냥 보고 다 읽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사람 이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제일 하이 퀄리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사용을 하면 모국어처럼 매일 사용하면 뭐 2,000개도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국어고요.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독선생을 만나서 매일 영어를 하게 되면 뭐 그 정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중에 몇 개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뭐 정 기자님은 5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PD님은 몇 개쯤 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몇백 개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사회가 서구화되는 바람에 일상 용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을 하고 한번 괌을 놀러 갔는데요.
이제 영어에 이제 귀가 탁 트인 거예요. 뭐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들이? 예, 영어가 이제 신기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타이어가 영어로 뭐야? 타이어는 영어로 타이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자기가 영어 낱말을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어인지 모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성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위기, 묘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섞어서 쓰면 똑똑해 보여. 네, 뭐 그런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 속에서 뭐 고사성어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면 유식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아,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요? 뭐 그러한 느낌이 들듯이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입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와이프는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교체를 해서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체하지 못하는 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예요. 제 시계는 디지털 시계예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다 알죠. 아니,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알죠. 예. 아날로그. 아날로그 시계는 어떤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죠? 아날로그 시계는 시계침이 돌아가는 거고, 예. 디지털 시계는 예. 이제 전자방식으로. 예. 깜빡깜빡하면서 숫자가. 그러니까 한 칸씩 넘어가는 거죠. 한 칸씩. 그게 이제 디지털 방식이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그래요? 네.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디지털은 단절적인, 불연속적인 데이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말 뜻을 모르고 그냥 아날로그는 좀 기술이 옛날 거고 초현대적인 건 아니고 좀 떨어지는 기술을 아날로그라고 하고 최신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한다. 요 정도로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정황적으로 그 말 뜻을 이해하고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막 섞어 쓰거나 그런 것들이 한자를 섞어 쓰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한 다리를 걸쳐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복잡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정확한 뜻을 모르고 대강 정황적인 상황을 갖고 익힌 뜻을 갖고 하려고 하니 콩글리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핸드에다가 폰을 붙여서 핸드폰 만드는 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거 콩글리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바일. 그래서 이러한 대강의 뜻으로 하던 똑바로 차리지 않고 대충 하는 공부 방식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 말에 가면 그 말은 그 말이고 저 말에 가면 저 말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을 깜지를 만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망친 게 아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백 개의 단어 정도만 외워도요. 영어 낱말에는 대충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어.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뭐 요런 것들이 좀 발견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저기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세필 씨? 규칙이요? 예, 영어 단어에 규칙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R 붙으면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는 사람. 그렇죠. LY 붙으면 부사 되고. LY 되면 부사 돼서 뭐뭐 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런 거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아는 것들 중에 리가 붙으면 다시. 그래서 리도 하면 다시 하다. 뭐 컴퓨터 할 때 실수를 해서 잘못하면 리도, 언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실행한 거를 취소하지 않습니까? 두는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시. 그다음에 언두 하면은 한 거를 취소하는 거 언두. 뭐 요 정도는 컴퓨터를 매일 다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규칙들을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뒤에 able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다가 이런 규칙이 있네. 이거는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규칙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그 단어들을 이렇게 앞에서 아까 지겹다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렸을 때 설명한 것처럼 그 하나씩 뜯어다 보면 수학 공식처럼 규칙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겹다라고 하는 말을 모르고 사용했던 것처럼 영어 단어도 그런 원리를 알려주게 되면 아하 이래서 이게 이런 뜻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그럴 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학술적이고 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머지 공부하면서 외웠던 구구단처럼 뭔가 골치 아픈 것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좀 걱정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도 이제 자격증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 제 취향과 안 맞다, 이거는. 왜냐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A 플러스 B 나가갖고 막 결론이 나야 되는데 도출이. 근데 결론에 도출이 안 나오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로 가버리면 그러면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같지도 않고. 그렇죠. 시시하고 그래서 저는 막 외우는 거가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게 영어가 외워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어도 이런 논리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지금 약을 파셨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약이 잘 들을지 기대됩니다. 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 아유, 귀찮아. 첫 번째 뜻만 외워도 수능을 보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전을 찾으면 첫 번째 뜻, 한글로 된 첫 번째 뜻만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학교 이렇게 외웠는데요. 두 번째 뜻을 보면은요, 물고기가 몰려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고기 떼. 좋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뜻은요, 학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스쿨이를 학교라고만 외웠는데 그것이 학파나 물고기 떼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물고기가 스쿨링을 한다. 이렇게 하면 홈스쿨링도 아니고 물고기가 스쿨링하는 거는 물고기가 학교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 여가라고 하는 말에서 같이 왔어요. 뭐 스콜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스콜라가 아니라요. 스케줄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스케줄. 우리 맨날 스케줄 바쁘다, 뭐 빡빡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 시간.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떼, 학파 이런 뜻이 된 거거든요. 스쿨. 예.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전혀 모르고 이제 학교만 외우니까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였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독자 중에 한 학생이 고3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생님, 저는 사전을 찾아봤을 때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 맨날 깜지 쓰는 이론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깨닫고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지만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요. 자꾸 시각을 좁히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지니까 깨달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육체 운동을 반복하듯이 계속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니 힘들고 알배고 그런 거죠. 나중에 재미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말은 인간이 최초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 최초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로 어렵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시대에 살던 조상들이 만든 말인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뇌가 발달을 해갖고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만든 조상들이 만든 간단한 언어를 현대같이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것은 저는
공부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언어가 즐거움이 아니라 그 어떤 굉장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누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가정 하에서요,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뜯어 보면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그게 그런 뜻이었어? 재밌네. 이렇게 영어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안 배우나요? 오늘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배울까요? 그래도 그냥 뭐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이거 했는데 예. 지금 그 집 돌아갈 때 뭐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말을 네. 이제 제 아들도 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한자어에서 온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이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쉬운 단어는 쉽지만 근데 이제 이 영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온 말들이 이렇게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말은요, 위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그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뭐 라직, 그다음에 일라지컬, 그다음에 카탈로그, 다이얼로그, 뭐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런 말 할 때 로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로그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날로그는 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디지털도 깜빡깜빡하면서 숫자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시간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는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시침과 분침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다성어로 예. 각주국어이 아니다. 그렇죠. 네. 각주국어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각주국어는 흘러가는 배 위에 검으로 표시를 해서 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렇죠. 좀 어리석은 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그럼 아날로그만 하는 건가요? 디지털도 하셔야 디지털과 되는 마저 할까요? 네. 예, 디짓은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숫자를 표시를 했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펴듯이 숫자를 표시해준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셋을 딱 펴서 보여주면 딱 그거뿐이죠. 거기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적인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요,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기술과 신기술이야. 이렇게 대강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보다 더 정확해서 연속적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펴서 신호를 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뜻을 의미하시면, 다른 데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이 사용되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이제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다음번에는 뭘 배우게 되나요, 저희? 예, 다음에는요, 오늘 약을 많이 팔았으니까는요, 네네. 영어 낱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몇 번 하면은 어떻게 좀 올라가는 거죠? 단계가? 재미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요. 재미없으면은요. 네. 바로 접나요?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샛별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 배, 지기, 루 겹치면 지겹다.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영어 얘기를 해줘야지. 한글 얘기를. 이거가 곧 영어에도 있다. 이런 규칙. 한국말의 재미를 느끼면은요. 네. 다른 외국어도 뭐 이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예. 말씀하셨으니까. 네. 다음에는 영어로. 예, 영어로다가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 꼭 영어 방송은 아니나요? 그렇죠. 언어학이나 인문학 전반에 걸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엮어서 네네. 재미있게 교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세임 선생님이 팟캐스트도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였죠?
다섯 가지 아, 접두사로 똑같군요. 영어 단어 뿌리 뽑기입니다. 나도 외워야지. 5가지 접두사로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팟캐스트 들어가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뭐 3분, 4분 정도 굉장히 짧죠. 예,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예. 했는데 굉장히 학술적으로 해갖고요. 예. 굉장히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방송과 결합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그 서로 뭐 이렇게 좀 상승적인,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책 소개도 하세요. 뭐 저희가 뭐 여기 나오신다고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책도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네, 긴 같은 제목으로요. 다시 뭐였지? 5가지 접두사로. 접두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같이 봅시다. 5가지 접두사로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예,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모쪼록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또 이 책 그도 많이 팔릴 때 많이 파셨죠? 이게 초창기에는 많이 팔리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구기술이다. 옛날 기술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혹시 뭐 다른 책도 쓰셨나요? 다른 책도 쓰기는 썼죠. 뭐죠? 나오신 김에 다 얘기하고 가시죠. 글쓰기 책을 좀 썼고요. 예. 아유. 그러면 네. 저기 검색 사이트에 예. 최세임 이렇게 치면 쭉 나오겠네요. 예, 몇 권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럼 뭐 구매하실 분들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책을 펼쳐놓고 여기 저희랑 이거 들으면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요, 책은 펼치지 마시고요. 그럼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분은 사시고요. 편안하게 이게 책 보고 뭐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뭐 들어보신 대로 이분이 욕심이 없으시고요. 뭐 이렇게 약 파시는 분 아니니까 진지하게 그럼 다음 주부터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굉장히 긴장하고 왔는데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결과물도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결과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요새 저희가 예. 그럼 이상으로, 5가지 접두사로 뿌리 뽑는 영어 단어인가?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영어 단어 뿌리 뽑기의 저자이신 최세임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